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지인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의사수를 늘려봤자 선호하는 과로만 몰릴 뿐이지 어차피 기피과의 의사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의사수를 늘려도 기피과나 공공의료 영역으로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의견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제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의사수를 늘리면 이국종의 길을 걷는 의사분들도 정은경의 길을 걷는 의사분들도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매우 단순한 논리이며 손쉽게 설명이 가능하죠. 선호과로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의사수가 늘어도 공공의료 인력의 공백은 여전할 것이다 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선호과의 수용 한계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호과는 분명한 수용 한계가 있습니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등을 수련받고 싶어도 대학병원의 교수 자리를 꿰차고 싶어도 원한다고 하여 그 수용 한계가 마구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사수가 마구 늘어나면 기피과에서 일할 사람들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기피과나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자면 그냥 의사수를 많이 증가시켜버리면 돼요. 어떻게든 수용 한계가 있는 곳을 채우고 나면은 남은 의사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과연 의사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기피과의 의료 인력 확충에 찬성하는 입장이냐? 아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정부로서는 분명 의도한 곳에 의사를 충원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개원과 의료 공급의 과포화 현상을 야기하고 체질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의료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뒤에 기피과나 공공의료 분야의 충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생태계가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자, 여기서 의료 생태계가 치러야 할 희생이라는 게 오직 의사들만의 희생이라면 그것에 반대할 명분은 적을 텐데요.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의사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공공의료의 영역으로까지 의사들이 떠밀려서 충원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의료시장은 포화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일 것입니다. 선호의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선호에서 밀린 자들이 채워진다는 것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호되던 곳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공급자들끼리 빡세게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고 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시장의 공급 포화 문제는 다른 시장에서의 공급 포화 문제와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라면 한정된 수요를 가지고 공급자가 다소 달려들 경우 공급자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 과정에서 가격은 내려가고 경쟁으로 인해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하겠지만 의료시장의 경우 공급자인 의사는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요 창출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기에 과잉 공급의 문제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의 창출이라는 심각한 폐단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에 갔더니 없는 병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현상,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공급이 많아져서 의료 접근성이 커지기는커녕 불필요한 과잉 진단으로 인한 의료의 질적 차원이 형편없이 낮아져 버릴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의사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죠. 의사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될 질적 저하로 연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방관할 수 없는 문제며 실현되어선 안 될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견지한 채로 의사 증가의 문제를 다시 살펴봅시다. 분명히 의사 수를 무조건 마구 늘려버리면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도 인력은 어느 정도 충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작 그쪽의 인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개원과의 공급 과포화 현상이라는 부작용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정부도 이 부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충원된 인력은 무조건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만 10년간 공적 의사로 봉사한 뒤에는요. 어차피 그분들도 다 개원가로 빠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원가의 과포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인의 공백을 충원하려는 그 목표가 의료개원과 시장의 공급 포화라는 치명적 문제를 감수하고 얻어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보며, 만약 그게 감수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생태계의 교란 없이 코로나와 같은 대환란의 상황에서 공적인 의료가 인력 공백 없이 돌아갈 만한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 부분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이라. 의사 수를 굳이 늘리지 않고도 코로나와 같은 대환란의 상황에서 인력 공백 없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이 난감한 상황에서 제가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런 쪽의 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법적 자격이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공적인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자. 중요한 건 공적인 방역 업무가 인력의 혹사 없이 수월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술을 하거나 직접 약물을 처방하는 등의 고도의 작업을 요하는 것만이 공적 의료의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상 공공방역에 있어서 이 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보다 그 감염된 환자가 어떻게 그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바로 역학조사관인데, 이 인력들은 굳이 의사 인력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감염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 연락하고 면담하고 추적하고 이 지방 저 지방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등의 물리적인 일은 굳이 감염내과 전문의가 담당해야만 할 업무가 아닙니다. 최대한 비전문 의료인 위주로 빠방하게 채워서 의사 수를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인력이 적어도 부족하여 역학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뿐 아니라 실제 환자를 보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감염 전문 의사들의 치료에 기대기보단 의사 대체 인력들이 나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넘쳐나는 환자를 케어하는데 인력을 보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크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막상 의사분들은 한의사나 간호사들이 감염병 환자의 케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실 겁니다. 물론 그러한 입장에도 나름의 일리는 충분하죠. 한의사나 간호사분들은 당연히 의사만큼의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전문성이 없는 자를 투입하는 것은 분명히 질적 하락의 원인이 되니까 신중히 봐야 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한의사나 간호사를 코로나 감염 관리에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와 같은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투입하는 게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교육 과정을 개선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훗날이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와 같은 환란 시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의사 수를 늘릴 수 없다면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의 역할을 일부 분담할 수 있는 제3의 의료인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제3의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와 간호사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면허와 업무 범위의 문제로 또 의사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데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의사가 아닌 의료인을 교육하고 유사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체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그것대로 결사반대하고, 그렇다면 또 대체 인력을 활용하자 했더니 그건 또 면허의 문제로 역시나 반대한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확 늘어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의사분들이 한의사의 공공의료 진출에 대해서 걱정하는 포인트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양약을 체계적으로 공부시키는 것은 사실상 의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받는 일일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한의사들이 어깨너머로 양약을 공부하고 각종 영역 침범을 하는 문제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의사들이 개원가에서 영역 침범을 행하거나 검증 안 된 시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공공방역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교육받는다 하여 그 부분이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영역 침범을 저지를 분들은 어차피 공공방역 수련을 받는다 하여 더 저지르거나 덜 저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로서 공공방역 수련을 받았다 하여 개원가에서 공공방역 한의원 이런 것 차려가지고 시장을 혼란케 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코로나 사태와 같은 환란이 벌어졌을 때, 국가적인 환란이 벌어졌을 때 의료인으로서 도움을 보탤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역 침범의 문제로 한의사의 공공방역 전문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그럴싸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사분들의 이런 걱정을 잘 이해해드리고 방역 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한의사가 의사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사 통합 면허를 달라라고 주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강하게 제재해버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재해야 하느냐? 그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은 그들이 방역에 힘을 보탤 전문성을 드리겠다는 것일 뿐이지 의사 면허를 함부로 침범하라는 것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이죠. 의사분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의료 인력을 수월하게 가동시키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실무에 계시는 공공의료진들은 개인적 삶을 심하게 혹사당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고 그에 걸맞는 성과도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한 혹사의 상황은 지속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장기화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소수의 희생을 강행하기보다는 인력의 충원과 적절한 안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을 테고요. 이에 저는 정부의 그 방향 자체에는 100% 동감합니다. 다만 그게 의사사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고 나아가 의료 공급 생태계의 체질을 더욱 나쁜 쪽으로 변질시켜버린다는 현실적인 부작용을 낳는다면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애초에 목표하고자 했던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유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인력 등등의 충원이므로 굳이 그 의료인의 충원에는 의사의 국한된 면허를 가졌냐가 큰 부분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만이 의료인이 아니므로 모두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한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도 손을 보탤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수련을 실시하여 환란이 닥쳤을 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찰 없이 공통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